입니다. 등,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 결격 사유는 아니니까. 자격 취득 못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는 물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49페이지 법제 10조 1항을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 이 말은 개업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12호까지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1항 1호 내지 11호 내지라는 말은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즉 취직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은 개업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은 취직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은 이런 사람들을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즉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이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본적지 신원조회할 수 있고 협회, 전산망에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죠. 공정서류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 밑에 별표 1에 보면 있습니다. 프린터 1, 2월에 받으신 분들은 새로 출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29번이 바뀌었습니다. 29번에 환산보전금이 서울에서 6억 천인데 아직 4억이라고 돼 있으면 옛날 프린터죠. 6억 천, 과밀억제권역에서 5억, 광역시 3억 9천, 기타 지역 2억 7천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요. 29번 암기 프린터. 안 바뀌어 있으면 옛날에 1, 2월에 받은 겁니다. 바뀌어 있습니까? 29번. 자, 그래서 암기 프린터 31번에 보면은 별표 1, 2, 3이 있는데 31번 맨 밑에 그 별표 1에 보니까 개공등이라고 돼 있어요. 개공등이 개업공개사 등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5번 나온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5가지가 개업공개사 등이다. 그 다음에 있는 게 개공 플러스 소공, 그 다음에 개공만 해당되는 거 이런 걸 구분하는 게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누구에게만 해당되는지. 자,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 그러나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2개 그 우리 법조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49페이지 1번이 미성년자입니다. 1번 미성년자. 그래서 법조문 순서대로 보면은 시험에 이것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공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즉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한다. 여기에 해당되면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다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자격 취득해서 19세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취직 못합니다.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받아가지고 24시간 편의점에 알바는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으로 알바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부모 동의 받아도. 그 이유는 민법에서 미성년자 제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를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미성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안 된다. 2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입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인중개사법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이 내용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취소 선고 받아야 됩니다. 결론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취소 선고 받는 길밖에 없다. 취소 선고 받아야 된다. 시험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소견서 첨부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또 사실상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치매 환자이다. 치매 환자면 한정치산 요건은 되는데, 선고 요건은 되는데 선고받지 않았다면 결격사유 아니죠. 선고받아야 결격사유고, 사실상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이렇게 출제했어요. 아직 한정치산 선고는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에 있는 자, 사실상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선고받아야 되고, 또 벗어나려면 정신과 의사가 정상인이라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원의 취소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의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벗어나려면 취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 신교코 전 회장은 지금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되어 있죠. 지금 한정치산자라는 얘기에 치매라서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에 지금 정신 멀쩡할 때도 있고 기억 안 날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받은 자는 취소 선고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 파산 선고 빚잔치를 한 거죠.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해가지고 빚잔치 해놓고 또 남의 재산 관리해주겠다. 나만 믿고 이거 내가 종구 중개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국민, 자기도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안 됩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안 됩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탤런트 김혜선 씨도 두 번째 남편이 진 빚 치러 가고 자기가 뭐 투자 사기 당해가지고 한 13억 해가지고 한 20억 빚 졌는데 파산 신청했더라고요. 20억 갚기 쉬워요? 어려워요? 좀 이해는 안 되는 게, 지금 남편하고 일산에 그 집 좋은 데 살더라고요. 일산에 그 단독주택 부지 있잖아요. 물론 지금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죠. 부부별산제니까. 제가 판사라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받아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 이제 뭐 돈 안 갚아도 돼. 파산 안전이 관리하죠. 재산. 복권 결정이 되어야 벗어난다고. 경제적으로 죽은 자에 파산 선고 받아버리면 뭐 자기 이름으로 아마 통장 같은 이런 것들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뭐 남편이 있으면 남편 벌어온 돈 남편 카드로 쓰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세금은 내겠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빚만 다 갚았다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독일 같은 데는 파산 선고 받으면 반 이상이 자살한데, 이게 경제적으로 죽은 거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돈 많으면서도 이걸 파산 선고 받고 빚 안 갚고 이런 사람도 일부 있죠. 파산 선고 받아야 됩니다. 뭐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 개인 회생됐다, 뭐 이런 거 신청을 했거나 이런 거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 받아야 돼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옛날에는 파산법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법 이름이 파산법이 아니고 뭐라고, 개인 회생, 회생이 우선이라고요. 먼저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회생이 불가능하면
파산 선고를 한다고요? 괴인회생. 자, 어쨌든 결론은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용어들이 다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른 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에 있는 거고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거는 뭐 지금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고, 파산 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4번은 형법에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입니다. 징역은 일을 시킵니다. 정력에 복묵케 합니다. 금고형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사형수들은 일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사형수는 일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결수입니다. 사형수는. 사형 집행하는 게 그 형 집행이에요. 징역은 그냥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데, 사형수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어요. 교도소에 근무하는 있는 게 아니고.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있죠.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있는 데잖아요. 재판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사형장도 어디냐면 구치소에 있어요. 그 구치소 하나는 면회실이고 한 군데는 입구에 있다고요. 그럼 사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나올 때 면회, 사형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면회 왔다는 말이에요. 사형수 받으면 면회 아무도 안 오거든요. 면회 왔다 그냥 죽인다 하면 아무도 안 따라 나오잖아요. 면회 왔다고 해가지고 면회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형장으로 가는데, 앞으로 사형시키긴 힘들죠. 우리나라 20년간 사형이 없었잖아요. 옛날 김영삼 정부 때 마카파 다 사형시키고 그 이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엠네스티에서 우리나라는 사형 면제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시키고 싶다고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인데, 먼저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만기, 석방. 만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한번 가면 끝이에요. 인생. 3년 동안 출소해도 3년 동안 보조원으로 취직도 못한다고요? 그 며칠 전에 지금 서울에 흥인지문 불 방화한 사람이 있었어요. 잡혔어요. 불 내가지고. 왜 불 냈냐 하니까 배가 고파서 교도소 가서 밥 좀 얻어 먹으려고, 따뜻한 밥 먹으려고 불 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도소 한번 갔다 나오면 할 일이 없으니까 또 가는 사람 많아요. 이거 또 가려고. 차라리 그거 가면 밥은 공짜로 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만기 석방해도 3년 동안 보조원 취직 못한다고 하면 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어쨌든 안 됩니다. 지금은 3년 동안 만기 석방되고 3년 동안 가석방. 가석방은 뭐예요? 가짜 석방이죠. 완전 석방이 아니고 가석방인데, 가석방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모범수인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가석방이 되면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남은 자녀 형기. 그래서 예를 들면 둘 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어. A나 B 둘 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A는 3년 만기 석방이고 B는 1년 만에 가석방되어도 남은 자녀 형기 2년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재지은 날로부터는 똑같이 6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은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 집행면제가 있는데, 첫 번째 특별사면. 특별사면. 두 번째 법률변경. 법률변경. 세 번째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이 특별사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사면법을 봐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 어떤 경우 특별사면 하느냐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특별사면 되면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것만 시험에 출제됩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뭐가 더 좋은 겁니까? 그러면 일반 사면이 좋은 거죠.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요건은 사면법을 봐야 되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결론만 특별 사면, 우리 뉴스에 무슨 8.15 특사는 모든 정권들이 다 특별 사면은 다 했어요. 정권자 보면 그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특별 사면 할 수 있는데 일반 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제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받아야 됩니다. 까다롭죠. 그래서 일반 사면을 되면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일반 사면 되면, 그래서 즉시 벗어납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뭐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년 교도소 살고 특별 사면 됐어요. 특별 사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되죠. 소송에 계류 중인 사람은 특별 사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 사면 받으려고 일부러 항소를 포기하거나 상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요. 어쨌든 이 특별 사면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법률 변경, 예를 들면 지금 혼인빙자 간음죄나 간통죄 이런 게 다 폐지됐습니다. 옛날에 있다가 지금 그래서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간통죄는 옛날에 벌금형이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징역 또는 벌금이었잖아요. 간통죄는 오직 징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석방이 됩니다. 석방돼도 몇 년 더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됩니다. 옛날에 그 옥소리 양 이런 분들 간통죄로 구속됐었죠. 뭐 구속됐다가 뭐 다 지금은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형사상 처벌은 안 받지만 민사상 민법 750조, 751조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죠. 근데 이 정신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 받기 쉽지 않아요. 한 10년 동안 두드려 맞으면서 살면 그 겨우 1,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국처럼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뭐 치료비가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는. 그 대신 지금 그 대신에 이게 뭐 심부름센터 이런 데서 굉장히 뭐 많이 하나 봐요. 이혼하려고 뭐 부정한 행동을 한 걸 입증하면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혼도 안 해주고 괴롭히고 이러면 힘드니까. 어쨌든 법률 변경으로 석방이 되더라도 역시 3년 지나야 된다. 형의 시효 완성,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시효.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이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뭐 시효,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이고 일반 뇌물죄는 7년이기 때문에 설령 뭐 정치자금법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어쨌든 공소시효 끝나서 처벌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맞아요. 시효가 만약 지났다면 처벌 못하죠.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걸 말하고, 공소시효는, 그래서 이거는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는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죠. 그래서 옛날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이었어요? 15년이었다가 그 이후로 25년이었다가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죠. 민법에서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우리 분묘기지권 점유취득시효 20년 이런 게 있죠. 법의 안정성 때문에 일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왔으면 그 상태를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시효제도입니다. 법의 안정성 때문에 죄를 지어도 계속 처벌 안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예측할 수 없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고 이런 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은 공소시효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즉 죄짓고 잡히지 않고 일정한 기간 시간이 경과되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형의 시효는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을 못한 경우 시효가 완성돼도 3년 지나야 된다. 우리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이제 살인죄는 없어졌다고요. 공소시효가 옛날에 15년인데 대구 개구리 소년
화성살인사건, 그놈의 목소리 이런 거 범인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 살인사건은 모르는 사람 죽이면 안 잡힙니다. 평소 알고 있는 사람 죽이면 무조건 잡힙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세요. 무조건 잡히니까. 지금 가장 의심하는 게 1순위 배우자, 부모, 자식, 친한 사람이에요. 그 지인이에요. 거의 죽이는 사람 대부분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다 잡힌다고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화성살인사건 이런 거는 모르는 거 그냥 빨간 옷만 입은 사람 죽였으니까 그걸 누가 죽이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찾을 수가,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다. 유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선고유예, 먼저 가장 가벼운 게 기소유예죠. 우리나라가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 판사는 권력이 없어요. 검사가 기소한다, 재판에 회부한 건만 판사는 판결할 수 있죠. 그 검사선에서 그냥 뭐 조사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재판에 회부 안 해버리면 판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만 오직 기소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도 못 하잖아요. 기소한다, 공소제기한다, 재판에 회부한다 같은 뜻이라고요. 그래서 기소유예, 제가 아는 지인 기소유예 받은 거는 불법 음원 다운로드 받아서 옛날에 다음 카페에 블로그에 그냥 음악 공짜로 그냥 하나 올리니까 기소유예 되더라고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되더라고요. 재판에 회부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그 조사할 때 수사관이, 저도 입회해봤는데 수사관이 묻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성년자였고 너 그거 알고 올렸냐, 모르고 올렸다, 돈 받고 올렸냐, 공짜로 올렸, 돈 같은 거 받은 거 없다, 계속 올렸냐, 오늘 처음 올렸냐. 이번 처음 올렸습니다. 지금 올린 거 삭제했냐 안 했냐. 삭제했습니다. 묻는 거 자체가 거의 삭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기 전에 미리 묻더라고. 지금 영상 녹화할 건데 그 삭제했냐 묻더라고. 안 했다니까 빨리 삭제하고 시작하자 이러더라고, 조사를. 그 영상 녹화돼 있는 거에 번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미성년자들은 거의 영상 녹화를 하더라고. 이제 고문 이런 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기소유예 결격사유 아니고요. 재판 회부 자체도 안 하는 거고,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하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면 형법 60조에 보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선고 유예하는지 기소 유예하는지 그는 몰라도 되고, 결론은 그냥 결격사유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개는. 그러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아마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아마 4년인가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공헌을 하고 뭐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격사유는 몇 년이라고요? 앞에 받은 거 볼 필요 없고 뒤에 유예기간만 결격사유라고요. 유예기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결격사유입니다. 근데 우리 포상금 받을 때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했는데 그 신고 대상자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설령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죠? 공소제기만 하면 포상금은 받아요. 기소유예도 포상금은 받아요. 그러나 결격사유는 아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그 다음에 6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유일하게 12가지 중에서 요거 하나만 시험도 못 봅니다. 시험도 못 보는 결격사유라고요.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시험도 볼 수 없고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보면 암기 프린터 46번에 3년짜리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오늘 다 합니다. 1번부터 5번. 2번이 바로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거고 5번이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 딸 수도 없다 이 뜻이에요. 암기 프린터 몇 번에 있다고요? 46번. 46번에 3년 15개 있잖아요. 3년. 이거 하나만 시험도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도 해당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된다. 그 다음에 7번째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오늘 문제에 있어요. 그 자격 그 기출문제인데 오늘 내드린 문제도 다 기출문제인데 문제 받으셨죠? 다 기출문제인데 자격정지는 최고 길어야 얼마예요? 6개월. 자격정지는 6개월이라고요. 오늘 문제에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10월 27일 현재 올해 시험 보는 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예를 들면 4월 15일 날 자격정지 받아도 아무리 길게 받아봐야 6개월이잖아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5일 되면 벗어나기니까 10월 27일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가 없죠. 6개월 지났으니까 길어야 6개월이다 이 말이에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8번 8번째도 중요합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3가지가 있다. 예외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 이 3개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사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을 해서 몇 년 지나야 벗어나요? 사망을 해서 등록 취소했습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면 3년 지나면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영원히 못 벗어나죠? 즉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이다. 죽은 사람이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못 벗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격사유. 파산 선고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났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이 돼야 돼요. 3년 지나도 복권 안 되면 계속 결격사유입니다. 등록기준 미달.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 버렸다고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겠죠.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서 등록 취소되었다면 3년 안 지나도 또 그 3분의 1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 다 구하면. 그래서 이 3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9번째 업무정지 기간 중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시 등록을 못한다. 업무정지 6개월 받고 폐업해버리고 다른 데 가서 개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데 가 취직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무슨 사유?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임원 또는 사원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임원과 사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 밑에 근무하는 병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3월
3월 15일 날 위반 행위를 했다. 그 다음에 A라는 임원이 선임되기는 4월 15일 날 선임됐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은 5월 15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 이 임원은 이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무 안 했는데 중간에 위반행위 하고 취직했어요. 자, 그러면 취직하자마자 또 업무정지 당해서 한 달 있다가 그러면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업무정지 기간 동안 거기 근무하는 한 업무 못 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그만두고 취직을 하거나 또는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이 A라는 임원은 개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요. 결격 사유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그래요? 왜 아니에요? 위반 사유 발생 당시잖아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이 사유 위반행위 할 사유 이거 발생할 때는 근무 안 했다고요. 위반행위 할 때는 업무정지 처분이 됐지만 이 A하고는 아무런 기책 사유가 없잖아요. A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때 근무도 안 했으니까 위반행위 할 때는. 따라서 그만두고 A는 결격 사유 아니므로 다른 데 가서 개업해도 된다고. 이해되죠?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것도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이거 12개 결격 사유 11호에 보면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벌금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오늘 문제도 있죠.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500만 원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다.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딱 300만 원만 받아도 결격 사유죠? 이상이니까. 이 법입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이 1호에서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단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는 안 하고요.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38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38번이 2월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결격 사유의 효과입니다. 결격 사유의 효과. 결격 사유 효과를 보면 첫 번째 등록 전에는 등록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직원으로 취직하기 전 고용되기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등록 전에는 즉 개업하기 전에는 개업 불가, 등록 불가입니다.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분이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등록 반려 처분 통지를 하게 될 겁니다. 등록 반려 처분 통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취,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고용 취소 사유인데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면 취소는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직원으로 고용되기 전에는 고용 불가입니다. 고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 불가.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해고 사유입니다. 근데 법에는 해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중립적인 단어 고용관계 종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 결격 사유까지 하고 쉬었다가 55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고용인 등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